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프로젝트 설계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이해를 강의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프로세스 그룹에서는 착수 단계와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통제, 그리고 종료 단계 5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설명드렸고요. PMO에서는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총 9개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10개의 지식 영역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착수 단계와 종료 단계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계획 단계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범위 설정, 일정 관리 등을 인도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계획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실행 단계는 실행을 평가해서요. 평가가 미흡할 경우 평가를 높이는 피드백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행과 감시 통제는 결국 동시에 진행되며 많은 피드백을 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과를 측정해서요. 감시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 성과가 혹시 미흡을 하면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및 시행을 하면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산출물에 대한 인도에 대하여 확인 및 검증한 이후에는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1년의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IT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분석 단계와 설계, 개발, 테스트, 인도 단계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인수의 기준을 정의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화면 설계나 기능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고 구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테스트에서는 인도물에 대한 인수 기준에 대하여 해당 개발해서 구축한 프로그래밍을 시험하고 검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물의 검수가 끝나면 릴리즈하고 출시하거나 컷오프, 이 세 가지 용어는 같은 용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프로젝트 방법론에는 예측형 프로젝트가 있고요. 적응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측형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범위가 명확하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초기에 정의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와 산출물의 관계가 명확하면 그 각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수행한 산출물이 그 다음 단계의 인풋 값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모든 계획과 일정이 예측 가능하게 작업이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각 단계별마다 산출물이 제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형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각 단계별로 산출물이 제공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위, 일정, 자원,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예측형 프로젝트의 특징이고요. 각각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작업이 관리되고 작업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고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반면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의 변경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IT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계속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문서의 격식주의를 최소화하고 개발자 중심으로 작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프로젝트의 키워드가 반복과 증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복형에서는 시제품이 있으면서 프로토타입을 제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이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프로토타입은 인도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증분은 각 단계별로 인도물을 생산해서 그 인도물에 대해서 계속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그 프로젝트의 인도물을 구체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형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을 정리하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제품을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단계가 진행되면서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주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일스톤이라는 페이지 리뷰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고 있지만 이런 마일스톤에서 단계가 끝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형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비교입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한 번의 인도와 요구사항이 고정됐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목표는 일정이나 원가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시제품에 대한 확인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역동적으로 다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인도물은 하지만 시제품은 인도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인도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그램의 정확한 개발, 정확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 각각의 작은 단계별로 여러 번의 인도물이 생성된다라고 해서 여러 번의 인도물이 다수 인도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인도물이 제공될 때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역동적으로 반영한다, 다수 반영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빠르게 적시에 제품을 전달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은요, 인도물이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다수 인도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도 역동적으로 반영된다. 즉,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과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인도와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종류는 반복형과 증분형과 반복형과 증분형이 혼합되어 있는 애자일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 혼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요, 프로토타입을 제시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프로토타입은 정식 인도물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하고,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요, 고객의 산출물을 여러 번 인도하는 형태로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방법이라는 카툰입니다. 나무를 이용한 그네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의 목표인데요. 고객의 제안서는 그네가 소파처럼 이렇게 편안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이나 이 소파를 버틸 수 있는 뭐 이런 그 역학적인 관계는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안서에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제안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이후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보면 고객의 요구사항은 3층 의자를 요구하는 등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청구하는 비용은 흔들리는 의자를 목표로 하였지만 롤러코스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고객의 제안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이 모든 사항이 모두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카툰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고객이 이해한 것을 분석하지만 이렇게 의자가 뒤로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프로젝트의 목표를 파악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는요, 이 나무의 아래와 위가 분리된 상태로 그네는 이렇게 앞뒤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나무가 정말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역학관계는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제로 지탱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는 물론 조각조각 요구사항은 맞추겠지만 의자가 이렇게 흔들려야지 되는 그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그네는 매달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못하는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코드를 살펴보면요. 실제적으로 의자가 없거나 줄이 하나거나 그리고 줄 하나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이렇게 기능만 요구하고 있어서 그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IT 프로젝트는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애자일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네를 만드는 프로젝트 카툰에서 본 것처럼요. 첫째, 고객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IT 프로젝트는 팀플레이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개인별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 여기서는 PM 생각, 디자이너의 생각, 개발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출물이 빨리 나와야 한다. 산출물이 빨리 나오면 서로 다른 생각의 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차관사항입니다. 산출물이 나오고 시연이 되는 순간 구체화하는 작업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산출물의 불확실성, 일정 연기, 개발 실수 등의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애자일의 필요성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정의입니다. 애자일은 신속한 변화에 유연하며 적응성이 있는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하고 가벼운 개발 방법론을 전체를 총칭하고요. 애자일의 특징은 증분과 반복입니다. 증분은 다수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산출물을 빠르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반복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에자일 방문론의 1차적인 목표는요,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신제품 개발 등 연구 프로젝트일수록 리스크는 증가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반복의 기법을 이용합니다. 짧은 주기를 반복해서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리스크나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일정과 비용 리스크를 줄이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리스크 등 이렇게 계속 단계를 거쳐서 산출물을 구체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로 이렇게 반복적 단계에서 증분형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요. 인도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중 주요한 우선순위 인도물부터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자일 방문론의 2차 목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은 중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자일에서는 작은 보고 주기인 스프린트에서 동작 가능한 개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인도합니다. 1차 증분에서는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2차 증분으로 넘겨주고요. 거기에 고객 요구사항을 살을 붙여서 3차 증분으로 인도하고요. 3차 증분에서 또 살을 붙여서 최종 산출물로 최종 인도물로 빠르게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도물에서도 우선순위 단계 내에서 정의하며 이렇게 스프린트라고 말하는 작은 일정 내에서도 우선순위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 인도물에 대한 피드백을 보완하면 최종 산출물은 작고 빠르게 인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증분입니다. 증분의 가장 큰 목표는 일정 관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자일은 하나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에자일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발하기 위한 여러 접근 방법을 통틀어 일컫는 경량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스크럼과 칸반, 그리고 스크럼과 칸반을 섞은 스크럼반, 그다음에 XP 프로그래밍, 크리스탈린 개발 방법론, 기능 중심 방법론 등이 있습니다. 향후 스크럼 등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에자일의 4대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은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에 있는 에자일의 4대 가치입니다. 첫째,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고객과 프로젝트 팀 간 그리고 개발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은 휴먼 오리엔티드라고도 말합니다. 둘째로는요,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객 요구사항을 문서로 잘 정리하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도요, 프로그램에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에자일 방문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요, 계약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과 협력하여 심지어 프로젝트 후반부에도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요구사항이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환영해야 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협력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초기에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자일은 12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빠르고 지속적으로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요구사항 변경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자주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매일 프로젝트에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감을 받은 개인과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얼굴을 마주보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 철학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일정 연수의 중요한 프로세스다 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시도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산출물, 동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에자일에서는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일에 대한 결과물, 과정 모두 단순해야 합니다. 11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조직된 팀이 중요합니다. 12번째입니다. 주기적으로 개인과 팀 간에 대하여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에자일은 단순하고 민첩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초 원칙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와 같이 에자일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반영해 보고 싶은 원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자일 프로젝트 중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인 스크럼 등을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